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경제적 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기까지 이런저런 장벽이 만만치 않은데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대학 교육의 대표적인 안전망, 국가장학금을 운영하는 기관이죠. 한국장학재단 서병재 이사장 직무대행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혹시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을 통한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활용해서 피해 대학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설했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의 근로장학금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학생 8,500명 정도에게 171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환 대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긴급 상환 지원 제도로 특별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겪는 위기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안전망,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대규모 포럼도 개최하셨습니다. 네, 혹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학생 지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포스트 이후의 학생 지원 방향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확대하신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데요. 경제적 기원 확대를 위해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별다른 수업이 없는 학생들은 취약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의 수혜폭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그의 변화에 말맞춰서 학습자를 대학생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방식의 변화로 인한 변화에 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학제에 맞춰서 단계별 학습을 마무리하면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산업화로 직업의 종류와 교통수단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학점제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기존의 방식과 다른 학습 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단의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혹시 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포럼에서 발표된 많은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자 면제라든가 학자금 면제의 기존의 부담을 탕감해주는 정책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존 부채를 탕감하는 국가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8월 달에 아마 조치를 했죠. 연소득 12만 5천 불 이하 대출자에게 1만 불 정도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또한 2020년부터 22년까지 모든 직업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뉴질랜드나 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독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로는 호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인 청년 지원 계획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산업에 대한 청년 1인당 2주에 약 1,500불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에 그치지 않고 이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과제가 필요할까요? 뉴노멀 시대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크게 4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책 목표를 성인 이행기에 초점을 맞추며 추진해야 됩니다. 성인 이행기라고 하면은 분가나 취업, 결혼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의 방향을 구성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현대 사회일수록 이행 기간에 개인들 간 이행 시점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연령을 특정해서 정책을 추진하되 사회적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접근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졸업 예정자, 청년 니트 등 핵심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집중 지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셋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조기 개입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학교 재학생이나 훈련생 등 예방적인 접근으로 정책의 대상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후적 접근, 즉 청년 실업자나 미취업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정책을 확대함에 있어 가지고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을 연계하는 생애 주기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연령 규정을 생물학적인 연령처럼 고정된 연령이 아니고 유동성에 있는 사회적 연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사회적인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꼭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학재단이요, 그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기준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장학금과 학생 대출이라는 학생 그 본연의 장학재단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그 역할을 좀 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초중고나 평생교육 학생들까지 이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추어서 최근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취임을 하셨는데요. AI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위한 AI 교육이나 또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고등교육 질 제고 방안, 그리고 또 대학에 대한 투자가 지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이 투자를 통한 질 제고를 아울러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2재단에서는 또한 고교 취업 활성화 등 교육부 위탁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많은 복지 정책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책에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도 보다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